자, 교재에는 234페이지 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번 보면 과실은 자,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이다. 맞죠?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맞습니다. 자, 대법원은 그 주임의 판단 기준을 같은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객관성을 취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3번. 자, 주의 의무를 이행한 때에도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되면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죠. 그래서 과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4번. 과실범은 결과범이기 때문에 결과불법, 행위불법 전부 다 따집니다. 그래서 결과 발생이 없다면 결과불법이 부정되고 주의무 위반이 없다면 행위불법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게 되죠. 자, 5번. 자, 과실범의 경우에 행위자에게 주 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기대를 할 수 없을 때는 과실 책임이 조각된다. 맞습니다. 맞는 내용인데 별표 안 친 것은 제가 별표 안 친 것은 굳이 뭐 다시 출제될 가능성 별로 없어서 안 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고 나머지 별표 친 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경찰 1차 문제인데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답은 2번. 1번 가죠. 말씀드렸듯이 과실범은 결과범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요합니다. 필요가 없다. X. 자,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자, 뭐뭐뭐뭐 하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증명될 때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농배양을 하였더라면 자, 피고인이 투약해온 항생제와 다른 어떤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라거나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증명되지 않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옛날 판례죠. 90년대 판례인데 그때 이런 판례가 나옴으로 인해서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향이 강했다는 거죠. 비난이 많았죠. 비난이 많았는데 그 당시 판례가 그렇게 의사 편을 많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내세우면서 앞으로 이제 의사가 많아지게 되면 뭐 의사가 뭐 널렸는데요. 널렸기 때문에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도 넓어지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좀 의사에게 관대해지는 판례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 피해자는 사망하고 말았는데 그렇죠? 피해자를 다시 깨워가지고 이런 것을 판단해서 뭐 책임 소지를 논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피해자는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렇죠? 자, 3번 가볼게요. 자, 과실범은 미수 처벌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건 읽어볼 필요도 없이 과실 미수는 X. 자, 4번 가볼게요. 자, 종합병원 간호사 나와 있네요. 자, 간호사가 밑에 주의사항 등을 미리 숙지하였더라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들의 주사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간호사 잘못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알 수 있었음에도 그들이 주사했다는 말은 그를 숙지 못했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X. 자, 10번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경찰 승진 문제네요. 답은 2번입니다. 1번 보면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고 다 맞죠? 그리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가 기울일 수 있었던 이게 아니고 뭐죠?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지 당의 행위자를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당의 행위자를 놓고 판단하는 것은 책임 파트 가서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 구속요건에서 판단하는 것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갖고 판단하는 거죠. 객관적 판단이고 당해 행위자는 주관적 판단이라서 책임론 가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신뢰 원칙은 자,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죠. 자, 이는 행위자가 경계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비정상적 행태를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맞습니다. 자, 고속국도에서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예상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성냥불 사건 아실 겁니다.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져버렸다라고 했을 때 중과실로 받습니다. 아니다 X. 자, 1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경차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죠. 자, 비정기적으로 수리를 했다. 임대를 놨다. 자, 그랬을 때 업무상 과실로 보지 않죠. 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 자체로. 업무상 과실에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신체에 국한된 업무입니다. 근데 임대를 놓는다는 것은 생명신체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업무상 과실이 아닙니다. 주치의가 나오네요. 자, 주치의가 환자에게 포도당액을 주사하였는데 그 유무에 관해서 전해질 유무에 관해서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에 과다 주사로 인해서 이 환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야간 당직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야간 당직 의사는 하위자잖아. 이 사람은 주치의사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상위자이고 이 사람이 하위자인데 하위자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치의가 더 책임이 큰 사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죠. 3번 간호사 나왔네요. 간호사가 이건 앞에서 풀은 것인데 주의사항 등을 미리 숙지하였었더라면 분명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그들이 주사해버렸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간호사 갑에게는 업무상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과의사 신경과 앞에서 풀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은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그 회신을 신뢰해서 이러이러한 경우, 즉 이러이러한 경우를 하게 되었을 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죠. (12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다 틀리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도급계약 나와 있습니다. 자, 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데 자, 예외가 있어요. 도급인이 공사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했을 때는 그때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 또는 법령에 의해서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을 때 자, 지금 밑줄 긋죠? 이게 1번이거나 2번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을 때에도 그때는 책임을 집니다. 근데 지문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1번은 있는데 2번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요 첫 번째, 요 1번에 해당되는 건 있다는 거죠. 2번이 없더라도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에게는 이때는 과실 책임을 지운다는 겁니다. 주의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과실 책임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네요. 원칙적으로는 도급인은 도급중 끝입니다. 책임 안 져요. 안 지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책임을 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해설 가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법령에 의해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이게 1번입니다. 문제에서는 2번으로 나와 있었지만요. 또는 개별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사정이 있을 때 이게 2번입니다. 즉 여기가 권하잖아요. 권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이 있거나 2번이 있거나 어느 하나만 있다면 그때는 주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때에는 과실 책임을 지운다는 말입니다.
자, 1번은 출제가 많이 된 판례입니다. 최근에요. 꼭 좀 정리를 해두시고. 2번 풀었습니다. 내과 의사 신경과 풀었습니다. 그 회신을 신뢰했다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X. 자, 보통 과실로 작물죄를 범했을 때에 업무상 과실, 중과실보다 경한 처벌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과실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죄입니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건물을 비정기적 수리, 임대, 이것은 생명신체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술을 마셨다, 중앙선에 서 있다, 무단횡단했다는 거죠. 무단횡단하다가 갑자기 팔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횡단하다가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게 된 사건인데 그 사람은 죽고 이제 술을 갑자기 팔을 잡아당긴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난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과실 책임을 지운다는 거야. 그래서 업무상이 아니고 과실치사죠. 과실치사. 주의무를 부담합니다. X.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실 책임을 지운다는 판례입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비포장 도로라 할지라도 실내 원칙이 적용되죠?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마주오는 차가 중앙이나 좌측 부분까지 진행해서 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실내 원칙 때문에. 자,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미 차도입니다. 육교미 차도는 뭐지? 보행자가 횡단하면 안 돼요. 그치? 따라서 운전자는 그것을 예상해서 감속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실내 원칙 때문에. 약사가 포장상의 표시를 신뢰하여 약을 팔았다면, 그쵸? 약사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 과실이 없다는 겁니다. 자, 4번. 자, 의료행위를 분담한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의사의 전공 과목을 전적으로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해서는 이 의사가 뭐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주 의무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할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의사의 전공 과목에 전적으로 속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의사에게는 그 다른 의사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14번입니다. 자, 올바르게 조합된 것은 했습니다. 해경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리을 동그라미 하시고, 자, 기억번 갑니다. 의사가 특정 진료 방법을 선택해서 진료를 하였다면, 그치? 따라서 그 선택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결과만 놓고 뭐 잘했니 잘못했니 라고 물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쵸? 결과가 잘못될 것 같아 보니까요.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임대입니다. 임대는 생명신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게 아니네요. 자, 임대했습니다. 자, 근데 그 전기 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되어 있어서 건조물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통상 그 관리 책임은 이제 건물주에게 있는 거죠.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유자는 화재를 예방할 주의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죠. 디귿번. 자, 도급계약 같은 경우 원칙적 도급인에게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쵸? 근데 예외가 있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도급인이 공사 시공 및 개별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에 관여를 하였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X.
자,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는요, 이러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원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도 종료, 신원 등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금은방 주인에게는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지운다는 겁니다. 옳은 지문. 자, 도로 중앙선 얘기 앞에서 풀었는데 차량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갑자기 팔을 잡아 끌었다. 사망했다고 했을 때 밑에 갑이 만취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러한 주의미가 없습니까? 그러면 다 만취로 넘어가게? 그렇잖아요. 만취했다 하더라도 확인할 주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주의미를 다하지 못했다면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